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유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친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최소 5년간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커졌습니다. S&P 500 지수는 3,500선까지 터치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급등했던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이주연 위원님, 김광만 전문위원님, 최충성 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이 네 분의 전문위원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요. 채팅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통해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9시 개장과 함께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에는 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도 좀 심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었고요. 결국은 이게 시장의 흔들, 나스닥이 조금 소폭 밀렸어요. 소폭 밀렸던 그런 부분들을 주도 섹터 쪽에 있어서의 숨고르기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 많이 못 올랐던 기업들, 섹터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금융 쪽과 헬스케어 쪽, 그리고 산업재 쪽 섹터들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이 부분들이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한국 시장은 사실 이 해외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영향도 좀 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한 국내 쪽에 있어서 이슈 부분들이 더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좀 변동은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말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혼조세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좀 종목장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여전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등락이 좀 나와준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매도 부분들이 나올 때도 여전히 좀 하락을 하게 되면 대기 매수세는 여전히 좀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고객예탁금 자체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제 기준이죠. 그제 기준으로 26일 기준인데, 5,200억대, 5,800억 가까이, 일단 예탁금이 좀 증가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좀 주춤했었던 신용 쪽도 다시 또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직까지 15조 7천억대의 일단 신용 잔고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오거래반의 매도세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많지는 않지만 1,000억대 이상 거의 2,0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전날 같은 경우 소폭이지만 매도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기관 쪽 같은 경우 여전히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의 매수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수급적으로 좀 완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과거 이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전날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 특히나 후신 쪽이 5거래일 만에 좀 차익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거, 이 부분들 때문에
소폭 좀 눌리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목장으로 여전히 좀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좋은 소식이 좀 어제 좀 나왔던 그런 사항들인데요. 금융위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을 6개월 정도 추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 3월 달까지, 3월 15일까지 연장이 좀 된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이게 공매도 금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긍정적인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무조건 뭐 좋다라고 좀 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개인 쪽과 기관 쪽에서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일단 시장이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 같은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 쪽에 우호적인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금 더 흐름들이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좀 더 자신감을 좀 갖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마지막 한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일단 좀 연장이 된다거나 금액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상향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증시에는 좀 더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짚고 왔는데 앞서서 좀 한 10분 전쯤에 정부 측에서 2단계 거리두기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3단계로 상향 조정은 되지 않아서 시장에 큰 우려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관련해서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분위기 그리고 전략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우선 확진자가 증가가 된다라는 것 자체는 좀 부담 요인으로 볼 수밖에는 없어요. 항상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확진자 수의 변동, 이 변동에 따라서 증시도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우선 보게 되면 어제 26일 기준으로 해서 440명대까지 급증을 했었어요. 최고치를 찍고 난 이후에 좀 주춤을 했거든요. 최고치를 찍고 난 이후에 주춤을 했다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일단 이 부분들은 이 잠복기에 대한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전날 기준으로 좀 따져보게 된다면 일단 전날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70명이에요. 371명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이제 300명대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번 주말까지가 조금 고비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연장 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2단계는 일주일 더 연장됐다라는 거,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언택트 섹터 쪽에 있어서의 관심은 여전히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뭐 네이버와 카카오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지만 뭐 고점권역으로 좀 보여지지는 않는 그런 사항들이고, 조금 더 갈 길은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온라인 수업 쪽도 봐야 되겠죠. 여전히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좀 진행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주들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청담 러닝이 있죠. 이미 청담 러닝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진출해 나가면서 이슈를 좀 부각받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전날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 여기에 따라 다른 종목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비상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메가스터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단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자결제 쪽도 한 번쯤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KG 이니시스라든가 아니면 NHN 한국사회결제가 있어요. NHN 한국사회결제 이쪽도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실적이 원체 좀 좋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순환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 뭐 원텍스 종목군들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중저가에 있는 개별적인 그런 종목군들 위주가 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뭐 다른 종목을 좀 보게 되면 KIN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언택트 관련 유저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을 따라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언택트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날 미국 시장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동차 쪽,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가 완성차 쪽, 일단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이런 쪽에 있어서의 이슈적인 부분들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들 종목분들 쪽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신재생에너지, 풍력 쪽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도 계속 봐야 될 그런 업종이에요. 섹터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 섹터들, 그런 해상풍력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쪽 섹터들도 좀 상당히 좀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종목군이고 실적도 괜찮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고가 권역이다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게 된다면 대상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이라는 기업들도 한번 좀 괜찮게 보고 있고 대상 홀딩스가 치고 나갔죠. 그러면 대상도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9월 초죠.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폰 3종을 좀 출시를 합니다. 프리미엄 폰이 있고, 폴드 3가 있고, 폴드 S가 있고, 폴드 라이트가 나오는데,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중저가형으로 좀 있어요. 그러면 힌지를 좀 만드는 KH바텍이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폴드 3하고 Z 폴드 S 이쪽에는 UTG를 좀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분을 갖고 있는 뉴파워 플라즈마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중저가 폰에 장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CPI 필름을 채택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PI 첨단 소재 같은 종목군들도 일단 관심에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KH바텍은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241선짜리대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단기적인 이슈 쪽으로 좀 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폴더블 쪽에 있어서 이슈적인 흐름들로 한 차례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고 60선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뉴파워 플라즈마가 도우인시스의 지분을 좀 갖고 있죠. 삼성 쪽에서 도우인시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는 뉴파워 플라즈마의 관심도가 좀 끌리고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폴더블 쪽에 있어서의 뉴파워 플라즈마로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저가 쪽 폰 같은 경우는 PI 첨단 소재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비수적인 구간이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역까지 좀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저점권역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수의 변동성 대비해서 여전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고배당주, 올해 연말 내년도까지 대비해서는 고배당주를 모아가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수급 개선주들 같은 경우는 NC소프트가 있어요. NC소프트가 있고 언택트에 대한 수혜주이기도 하죠. NC소프트를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풍력 쪽에 CS윈드도 있어요. CS윈드도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이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CS윈드가 해상풍력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좋아요. 그리고 수출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28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잭슨 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5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잘 갈수록 종목과 섹터에 대한 이
이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최근 우리 시장 이 코로나19 이 확진자 급증과 함께 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아침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음식점과 카페 운영 시간 제한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2단계 거리 두기를 일주일 더 연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관련된 시장의 종목들 움직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0.5%의 강보합권 55,900원대 오늘 진입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강보합권에 거래 출발합니다. 79,300원대 IT 특급 종목들 오늘 강보합에서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어제 신고가 경신했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이 오늘 1% 이상 강세 나타냅니다. 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00만 원 리포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좀 97만 원대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목표가 상향 리포트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87% 상승하면서 80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오늘 1% 넘게 상승 나옵니다. 16만 6천 원대. 그리고 삼성 SDI는 강보합권에 머물고 카카오는 네이버와는 다르게 1% 가깝게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41만 4천 원대. 최근 들어서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더 힘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도 0.6%의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이 2,359선까지 올라오면서 60선 목전에 두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 0.67%의 상승 나오네요. 842포인트의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일단 시젠 빠집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미국에서는 에보트사와 진단키트 이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젠 오늘 좀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스케어 0.8% 상승 나옵니다. 102,600원대 알테오젠 강보합권 HLB가 4위권까지 빠졌습니다. 1% 넘게 상승 나오면서 88,900원대 제넥신 여전히 5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 자릿수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0.34%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네요. 17만 6,400원대에서 어제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크게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시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제약이 0.8% 상승 나옵니다. 11만 3,500원대, KMW 3.74%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5G 종목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로 출발합니다. RFHIC도 현재 7%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 HFR도 4.75%, 서준시스템도 현재 4% 가깝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5G 종목들, 업종들 전반적으로 강세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CJ ENM 1.6% 상승하면서 11만 9,900원대, 12만 원대 눈 앞에 두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컨텐츠 업종들 대부분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머티리얼즈 강보합권 출발합니다. 24만 2,400원대 현재 시장, 오늘 시장 견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연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이 모두 현재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강한데 일단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이슈가 있는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도 괜찮고 보니까 오늘 5G 업종이 크게 상승이 나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오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G 관련 섹터들 굉장히 강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링네트라든지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 지금 좀 보면 코로나 관련 섹터에서도 약간 선별적으로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고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있고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시장이 어저께 나온 음봉은 자연스러운 자리 21선 돌파 이후에 눌림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흐름이 정확하게 나와줬고 미 증시 상승에 따른 국내 증시 시가부터 강한 상승 출발이 보여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상승 출발 이후에 약 조정 아침에 아래로 한 번 정도 흔들어주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코스피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조만간 저점 잡고 이제 돌리는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굉장히 강하게 바로 치고 올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좀 강한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장 막판까지도 금요일장이지만 좀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하단 부근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중심 가격 부근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서서 안착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만약에 어떤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더 많이 나온다든지 하는 악재로 인해서 흔들리더라도 결코 뭐 시장이 하락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조정 나오는 종목들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상향 하는 종목들은 조정 시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들 한번 볼 텐데요. 시청자분 첫 번째 종목이 벽산입니다. 벽산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시세가 나왔는데 벽산은 좀 회사가 꾸준하게 이렇게 한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건설업체고요. 지금 이 종목이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한 데는 홍정욱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 종목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선 테마는 지난달부터 바닥권에서 모아가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올 연말 하반기 동안은 대선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테마주들 대선 테마 이런 것들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나중에 너무 고점에 올라가서 공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위험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음봉으로 쭉 주가가 밀리고 내려올 때마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분할로 모아가신다면 대선 테마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탄탄하고 망하지 않을 만한 회사 그리고 뭐 돌발 악재 그러니까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 현금이 어느 정도 있고 회사가 괜찮다고 하는 회사들이 대선 테마로 엮여 있다고 하면 주가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놨을 때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벽산 같은 경우는 홍정욱 이제 처가 쪽 회사로 이렇게 관련주로 엮여 있는 회사고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 홍정욱 전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시가 하락 출발해서 봉으로 눌리고 있는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뭐 좀 중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끌고 가신다면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벽산 앞으로 주가 전망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월봉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를 돌리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 목표가 제가 뭐 생각했을 때 대선 테마는 굉장히 크게 가겠지만 1차적으로 이 하락폭의 중심 저항대가 한 4,000원 부근에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4,000원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긴 안목으로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분할로 내릴 때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릴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음봉이 나오면 1%, 2%씩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에 한 30%를 담겠다 그러면 조금씩 내릴 때마다 긴 관점으로 모아가시면 좋은 수익 분명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문의를 주신 종목이 이글벳인데요.
이글벳 주가 전망, 매수 시그널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글벳 매수 시그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흐름인데, 파동이 이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돼지 열병, 관련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강원도에서 돼지 열병 사례가 이제 나왔어요. 지금 이제 홍수 이후에, 그리고 이제 장마 이후에 이런 이제, 가축들 관련된, 전염병들 발생할 가능성 굉장히 높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쪽 관련 섹터들이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체시스, 이글벳, 제일바이오, 같이 움직이는 테마인데요. 지금 현재 우상향 흐름에서 조정 괜찮게 받았고 다시 상승하려는 흐름이 보이는데, 저는 9,800원이 이제 정고점인데 전 만원대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N자 상승폭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신고가 부근인 11,000원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재료를 봤었을 때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일단 만원대 부근, 그러니까 직전 고점 한 9,900원 정도, 그 정도 선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 보시는 전략, 끌고 가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신규로 매수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절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한 8,350원 정도 잡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장이고, 주봉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한다면 다음 주에 조금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송원산업을 마지막 종목인데요. 문의를 주셨어요. 매수 시그널 어떠냐고 문의 주셨는데, 이 회사는 정말 괜찮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 관점,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라는 거는 얼마를 얘기하냐면, 최소 1년 이상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이 종목에서 손실 날 가능성보다는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지금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한 2년간 하락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왔고,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보통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쳐다를 보지 않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관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단기적인 성격이고 그냥 스윙으로 짧은 시세를 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가치 투자를 하시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분명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실적이 약 올해 제 예상엔 한 450억에서 한 500억을 평균적으로 매년 내는 회사인데, 영업이익을 올해는 한 600억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좀 더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약 3천억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요. 실적 대비해서도 약 한 40% 정도, 30%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 자본 대비해서 이제 반토막 정도 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월봉상의 그 저항 부근이 한 15,000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대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시장이 나쁘지 않다 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성장주들 위주로 지금 다 오르고 나서 더 이상 오를 종목이 없을 때 가치주 위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거예요. 그때쯤 가서 송원산업이 좀 강한 상승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라는 거고요. 한 17,500원 정도, 2만원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17,500원에서 18,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한번 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정 주가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는 좀 맞지 않는 종목이다. 하락 추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약에 좋아하시고 매매를 하시길 원하신다면 가급적이면 트렌드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에 공략을 하셔도 좋겠다. 지금 보시면 단기적인 트렌드는 이렇게 지금 하락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관점, 그리고 이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3,600원에서 14,000원 위로 주가가 추세를 상승으로 돌린 이후에 그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원산업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바른 테크놀로지 전망을 좀 물어보셨어요. 일단 바른 테크놀로지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최근에 이 종목이 급등한 이후에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로 잠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반도체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사실. 이제 또 부채가 좀 많고요. 최근에 또 최대 주주 변경 이것도 좀 상당히 좀 잦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11월 달 정도에 전환 청구가 이제 도래를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압박이 좀 가중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길게 보시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좀 판단이 들어요. 회사 자체도 잠깐 이렇게 보시면 적자 상태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좀 관점에서는 뭐 가능하겠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엔 좀 이런 종목을 좀 피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서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그래요. 한 1,100원 정도가 단기 한 고점, 1,140원 정도가 단기 한 저항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따라서 매수를 하셔도 아주 짧게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은 가능하지만 또 웬만해서 이걸 매수하시는 분들은 물어봐 주신 분들은 트레이딩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을 좀 이렇게 잡으시는 게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바른 테크놀로지는 일단 관망을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테스예요. 일단 테스를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이 종목도 지금 매수 시그널을 좀 궁금하다. 아마 신규 매수 접근 이런 관점에서 한번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은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장비, 특히 이제 낸드 관련주라고 장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디램 가격 하락 뭐 이런 뉴스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테스트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급을 잠깐 보시면 뭐 최근 한 1개월 내에 7월 말부터 기관 매도세가 좀 계속 나와 주었고요. 외국인은 뭐 샀다 팔았다 뭐 그런 정도니 일단은 뭐 전체적인 차트 흐름이나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수적인 아직까지는 좀 관망이 좀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일단 이 회사가 연말쯤에 주 고객사 뭐가 있거든요. 하이닉스 뭐 삼성 이런 회사가 설비 투자를 보류를 했어요. 원래 연말로 하였는데 내년으로 미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약간 사라졌다 단기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격 메리트는 그렇다고 또 아주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보다는 좀 더 조정이 나왔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좀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수도 그래서 좀 한 1, 2주 정도 늦춰서 한 2만 원 정도 오면 그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일단은 좀 관망을 좀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종목 웅진 싱크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웅진 잠시만요. 일단 웅진 싱크빅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이게 교육주죠.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비대면 홈스쿨링뿐만 아니라 뭐 대면 학습도 양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비대면 홈스쿨링 관련 교육 서비스를 좀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면이 좀 부각된
될 수도 있다는 그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일단 이 회사도 그 부채 비율도 그 지난해 말보다 한 400% 정도 줄었어요. 그 이제 코웨이 지분 매각 대금 때문에 한 그 정도로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뭐 그 강화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좀 이 종목은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기관 매수가 최근에 좀 많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어요. 10만 주 이상 톡톡 계속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차트 모양도 제가 좀 원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파란 선 위에서 지금 단기 저항을 돌파를 했다가 그 지지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대략 한 2,600원 정도를 이탈을 하지 않고 이 위에서 그 지지를 받아준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기 한 3,000원에서 3,2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시장이 좀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시장에서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좀 매도 나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뭐 시장 상황을 일단 뭐 좀 감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지금 외국인 기관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뭐 이벤트 어제 이제 파월의장 관련해가지고 뭐 얘기들이 나왔지만 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에는 다소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그러한 뭐 연설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주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고, 뭐 미국이나 유럽 증시에서도 이제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간다라고 보는 관점보다는 조금 다소 이제 관망을 하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부재하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점이거든요. 일단 시장이 이벤트들이 끝나고 나서 뭐 상승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제 보기보다는 기존에 많이 상승을 해왔던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쉬어갈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이슈도 굉장히 많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하시기보다는 방어적으로 손실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현금을 확보해 두면 상승으로 돌아가든 하방으로 좀 빠지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회들을 좀 살리려면 일단 그런 수급을 잘 체크를 하고 좀 현금을 잘 확보해가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진행하고 있긴 한데 다소 이제 많은 물량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매도 지금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상황을 좀 장 초반이라 아직은 지켜봐야겠지만 또 저런 수급들 언제든 이제 매도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고 계속적으로 좀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들 요즘에 많이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너무 적극적으로 얘네가 매수하니까 우리도 매수해야지라는 관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어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이제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자회사 상장 기대감에 어제 좀 강하게 상승하고 오늘도 좀 상승하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자리는 기술적인 접근 가능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단기 목표 가격은 사실 이제 매물대가 45,000원 자리를 좀 넘겨줄 것인가가 문제이거든요. 일단 자리를 조금 넘겨주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 뭐 접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공격적으로 다소 이제 돌파 매매를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면 45,000원짜리 좀 돌파를 해주는지 좀 확인하시고 그 밑단 하단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진입을 하시면 목표 가격은 45,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5,000원짜리 지금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뚫어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그런 관점보다는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진입을 하자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영림 원소프트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종목인데 일단 어제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흔들기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자리 자체가 아마 이제 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흔들기를 노려서 이제 뭐 중간단 정도 중간 거까지 열어두실 필요도 없고 16,000원 정도 기준선으로 잡으시고 지금 자리에서 흔들기가 나오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단기 대응이 좀 익숙하지 않다면 그리고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뭐 기업에 대한 모멘텀 뭐 이런 것들로 움직인다는 그런 관점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좀 그날그날 대응하고 그날보다도 매 시간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 대응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지금 상승하는 종목보다 다른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좋은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종목보다는 좀 다른 종목을 보시면 어떨까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은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 뭐 순절 라인 16,000원 정도 잡고 16,500원, 뭐 700원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알서포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죠. 재택근무 수요와 관련해가지고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달성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주간에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만 할 수는 없어요. 신고가 구간에서는 더더욱 상승했다가 이제 눌림목을 만들고 이제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 시에는 기계적으로 비중 축소 대응하시고 수익 시전 대응을 하자. 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마냥 뭐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기계적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지금 딱 저점 자리, 어제 전일 그 양봉의 한 중간봉 정도 되는 지금 모습인데 살짝 이탈은 나왔지만 일단 지금 자리 정도는 좀 지지해 주면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면 조금 더 보유해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세 종목 살펴봤고 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금요일장이니만큼 너무 무리해서 대응하지 마시고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서포트까지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선유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양시장이 좀 강하게 출발했다가 코스피 시장은 좀 상승폭을 내어주는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 그래도 좀 잘 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뭐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인 기관은 좀 매도세가 강한데 개인이 잘 받쳐주면서 1,000억 이상 혼매수 유지하면서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좀 갈팡질팡합니다. 개인, 외인, 기관 등 기관이 소폭 매도긴 하지만 아직은 좀 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시장이 코스닥에서 확실히 조금 개인과 외인이 조금 끌어당기는 듯한 모습. 어제 이제 연준에서의 여러 발언들 자체가 시장의 버블도 좀 용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버블임에도 좀 사라는 뉘앙스를 좀 풍겼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장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 소식에 힘입어서 좀 강한 매수를 하시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첫 종목인데요. 동방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출발 자체가 13%대 출발하면서 또 20%또 급등하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 15%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전고점 도달하자마자 역시나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보시자면
요 전고점 2월 그리고 5월 자리 있죠? 또 이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좀 피해야 될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밀리게 된다면은 뭐 1차적인 하락 부분 자체 뭐 2,000원 초반대 2,20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좋게 올라가면서 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지만 오늘 거래량 터지는데 좀 윗꼬리가 달린다. 5장에 추가로 좀 밀리게 되면은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천천히 대응하시기를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이슈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이미 좀 나왔었어요. 음압병동 소식이 좀 있었죠. 국립중앙의료원에 대규모 음압병동을 설립한다. 근데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느는 모습이고 병상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슈들이 잡히면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쳐지면서 주가가 좀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아직 오전장 시작이라서 오후장까지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선 직원들도 모르는 상승 이슈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슈는 이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음압병동에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는 있다. 병원이 모자란다. 이거에 딱 맞추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흐름을 아직은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냥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 조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상황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이슈가 원체 좀 강해서 주가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겁니다. 천천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급하게 정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보죠. 삼성물산입니다. 자, 삼성물산 12만원에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2만 1,000원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손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이고, 이번에 이제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시험대에 딱 놓이게 되는 그 시점이잖아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와 다 엮이고 설켜있는 이 지배구조 관계에서 삼성물산을 지주사로 좀 만들려는 듯한 그 시험대에 올려져 있는데 사실 주가 바닥에서 다시 한번 튈 수 있는 자리라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을 뭐 정리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바닥에서 반등 나오면 다시 전고점을 향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정리하기보다는 천천히 종목 보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서서 좀 시그널 전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자, 추천주를 드리죠. 자, 어제 보면은 집중 좀 해주세요. 코로나 관련해서 신속 진단키트 얘기가 있었죠. 신속 진단키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일 미국 FDA에서 에벗이라는 회사의 진단키트에 대한 긴급 승인을 발표했는데 한 1억 5천만 개를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구매한다고 했는데 신속 진단키트예요. 그러니까 15분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더 재밌는 점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회사가 많습니다. 상장사 VTGMP라는 회사입니다. 자, VTGMP인데요. VTGMP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자면 홈페이지에서 이 바이오 쪽 눌러보면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밑에 내려서 보시면 자회사 아이언 바이오가 보면은 20분 이내에 분석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진단키트 이슈가 지속되고 앞으로의 조금 트렌드 자체가 시젠이랑 왜 오늘 랩진오익스나 수젠텍이 밀리는 이유 자체가 어제 이제 그 진단키트 만드는 업체들이 미국에서 20%씩 빠졌거든요. 근데 신속 진단키트가 대안이라는 거죠. 앞으로 하루를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VTGMP 보시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직접. 이 홈페이지입니다. 아이언바이오라고 있고
20분 이내에 분석 시간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 바닥에서 조금 상승 포인트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자체. 그리고 이 종목이 이게 아니라 모회사 중에 큐브엔터가 있습니다. 큐브엔터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그 화장품 만들 때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엮여 있기도 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서 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매수가 잡아드리고요. 한 8,300원 정도. 목표가는 한 상한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너무 욕심내지 말고 9,500원만 보시죠. 이슈 받으면은 신속 진단키트 이슈에 9,500원 이상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굳이 잡지는 않겠습니다. 네, 크게 뭐 빠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손절가 잡지 않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VTGMP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VTGMP에 대해서 투자 의견 주셨는데요. 약 3주 전에 사실상 좀 투자 의견을 주셨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들어가서 큰 수익을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지원 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현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사서 수익을 내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윌덱스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야간에 무방할 때 오늘 추천을 먼저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반도체용 실리콘 전극과 링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고전을 겪고 있는데 이 종목은 예외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게 계속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4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PER이 7배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면서 최근에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는 이런 종목들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역시 이 종목도 14,000대에서 상당한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정도에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가격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좀 궁금하실 건데 최근에 주도주를 형성했던 종목들이 좀 늘려지는 모습을 보면 가격 조정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바로 진입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진입 가격은 오늘 조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12,500원 전후에서 12,000원 요 사이 구간에서 진입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5,000원까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홀딩해서 들고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아래쪽에 11,500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연말까지 혹은 11월 이후까지 중기적으로 수익을 좀 내는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